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영이에요. 오늘은 제가 뭐 할 거냐면 여름에 뭔가 빨간색 옷 입는 것도 좋아하고 약간 사과가 떠오를 것 같은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오늘은 새로 산 립이랑 어울리게 메이크업을 해볼 거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신점 본 얘기까지 같이 해보고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제 메이크업을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베이스는 다 한 상태고 렌즈까지는 끼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아이 메이크업 먼저 할게요. 일단 이거 언리시아 팔레트, 이거 올 오브 코랄. 일단 제가 처음에 신점을 어떻게 보게 됐냐면, 일단 여기에 있는 이 노란색으로 베이스를 발라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신점을 살면서 2번 봤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주를 본 적밖에 없었고, 살면서 신점은 딱 2번 정도 봤는데, 일단 처음 갔던 데는 저희 동네에 있는 곳이었고, 동네에서 좀 유명하다고 한 곳이었고, 그리고 한 곳은 제 친구가 여기 조금 잘 맞추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럼 나도 한번 볼까? 그냥 이 마음으로 가서 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신점 보러 가기 전에 저는 질문을 싹 적어놨어요. 제가 뭐가 궁금한지 그 질문을 싹 적어놓고 갔었는데, 일단 맨 처음에 신점 본 곳 얘기를 먼저 해드리자면, 제가 2곳을 갔다 했잖아요. 근데 처음 갔던 곳에서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생년월일도 안 물어보고 그냥 몇 년도생인지 그것만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2번째 갔던 것은 전화 신점으로 본 거였어서 생년월일을 물어보시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알려드리고, 근데 뭔가 제가 둘 다 본 거를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은 둘 다 저를 약간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비슷하게 얘기하신 부분들 중에 맞는 부분들이 또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되게 너무 신기했고, 여기서 이 컬러로 섀도우 이쪽 밑에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그 전화 신점을 본 곳은 그때 약간 고민 중이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디자인을 하고 있고 그때까지만 해도 취준생이니까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거를 평생 내가 미술학원도 다니고 입시미술도 하고 하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미술에 시간을 진짜 많이 쏟았는데, 뭔가 취준생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 이 일을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일단은 직장이랑 연애를 물어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싹 써가지고 물어봤는데, 처음에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직장을 다니고 있냐라고 하셔서 안 다니고 있다 이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근데 이동수가 있다 너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 직장 지금 안 다니고 있다 그랬더니, 이제 근데 너가 지금 직장에 다녀도 약간 마음이 붕 떠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이 시기에는.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맞긴 하잖아요. 근데 맞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는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네 맞아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저는 뭐 여기서 일을 하기에도 마음이 붕 뜨고, 저걸 하자니 내가 여태 해온 게 아깝고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저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너는 화려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일이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제가 디자인을 하는 것도 뭐 따지고 보면 화려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잘 맞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구나 하고 베이스랑 눈 밑 아래 해줬으면은 이걸로 애교살. 여기서 요거 어두운 거랑 요거 섞어가지고 삼각존 채워줄게요. 이렇게 띄어서 채워주세요. 너무 꽉꽉 채우지 않고. 그리고 눈썹도 뭐 저는 뭘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물어봤었거든요. 왜냐면은 제 일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취준생 때는 뭔가 약간 다들 그러잖아요. 이 일이 나랑 맞나? 내가 계속 이걸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더더욱이 저는 그림을 너무 오래 그렸던 사람이어가지고 조금씩 이제 좀 지치는 시기가 찾아온 거죠. 이 일을 10년을 넘게 미술에 관련된 일을 했지만 내가 이걸로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있나 이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눈썹 오늘 약간 아치형으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살짝 둥근 느낌, 눈을 감싸는 느낌으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꾸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또 꾸미는 거를 막 제가 이렇게 막 빨간 옷 이런 거를 자주 안 입긴 하거든요. 진짜 제가 파스텔톤 계열을 진짜 많이 입고 제가 또 봄이잖아요. 봄 라이트톤. 그렇다 보니까 옷도 대비가 극명한 옷을 막 많이 안 입긴 해요. 그냥 입긴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는 이게 좀 소름 돋았어. 내 인스타를 본 것처럼 내 인스타 피드를 본 것처럼 너는 화려한 걸 좋아하지만 옷도 주로 파스텔톤 계열 옷을 입는 걸 좋아하고 뭐 원색 이런 식으로 튀는 옷을 자주 입지는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 뭔가 좀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를 실제로 본 게 아니면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은 저랑 뭐 통성명이라든지 제 생년월일도 전화하고서 바로 안 사실이고 저를 본 적이 없는 분이잖아요. 제 인스타를 아는 분도 아니고 평소에 저를 알 수 없는 분이 제가 평소에 옷 입는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아맞추시니까 너무 신기하고 소름이 돋는 거예요.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너는 근데 만약에 네가 지금 뭐 취업을 해도 계속 끊임없이 뭘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직장에 들어가도 배움을 멀리하지 않아서 나중에도 뭘 자꾸 배우려고 할 거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하셨고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정도 발전적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그 무당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장에 다녀도 뭔가 다른 걸 또 배우고 싶어 하고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얼마 전까지도 막 학원에 다니고 있고 이러긴 했거든요. 제가 배우려고. 진짜 웃긴 게 사주를 보러 가던가 뭘 할 때마다 저는 항상 듣는 얘기가 너는 껍데기만 여자다. 이런 얘기를 꼭 듣거든요. 너는 완전 남자여가지고 나중에 지금은 이제 직장에서 일을 배우다 나중에는 사업을 하면은 돈을 더 잘 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기 때부터 제 동생하고 저랑 엄마가 맨날 하시는 말이 동생이랑 저랑 성별이 바뀌어 태어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막 어릴 때도 엄마가 치마 입혀줘도 맨날 철봉 막 거꾸로 잡고 타고 그랬었거든요. 진짜 엄청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집에 잘 안 붙어 있고 맨날 뛰어다니고 약간 이런 애였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얘기도 늘 들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또 듣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여기 말고서도 결혼을 30살 넘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더라고. 그렇구나. 그래서 근데 좀 맞는 것 같은 게 저도 제가 일을 오래 하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결혼은 만약에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할 수는 있겠지만은 뭔가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것도 얼추 제 뭔가 생각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저한테 막 아예 나이가 많은 연상이나 연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격이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뭐냐면 이게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왠지 이 말이 뭔가 다른 사람한테도 부합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서 긴가민가 한 거죠. 그때까지도. 아무튼 그런 얘기도 들었고 하여간 일을 할 때 제가 디자인이 잘 맞는 이유는 저는 남들과는 약간 다른 디자인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제를 줘요. 그러면은 남들은 다 세모를 그릴 때 저 혼자 네모를 그리는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 일 왜 저렇게 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제가 한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디자인 쪽으로 가는 게 나쁘지 않다. 잘 맞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체능을 하는 게 맞다. 하던 걸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전 너무 신기했던 게 누구를 만나거나 누구를 사귀거나 했을 때도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막 왜냐면은 연애를 할 때 헌신적인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저는 사실 막 그렇게까지 모든 걸 다 해주고 막 챙겨주고 이렇게는 잘 못하고 오히려 제가 약간 챙김을 받는 편이거든요. 제가 진짜 덜렁대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근데 막 뭔가 그 사주 보시는 분도 너도 너 성격 알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제 성격 같은 걸 맞추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막 연애할 때 막 엄청 헌신적으로 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도 맞고 제 일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고 뭐 그런 얘기 했었어요. 맞아. 그때 당시에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니까 저 일을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일단 내보라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일단 내봐라. 그러면 금방 붙을 거라고.
그래서 그냥 하루라도 빨리 내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진짜 포트폴리오 넣은 곳은 꽤 여러 곳 있었는데 면접을 본 거는 이제 면접을 한 번 보자마자 바로 붙었었거든요. 진짜 빨리 붙을 거다라고 얘기하신 것도 이것도 뭔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조금 맞는 것 같아서 당시에는 뭔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누구나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꽤 맞는 말이 많았던 그런 얘기들이 또 비슷했고 사주나 신점 볼 때 공통적으로 듣는 게 저보고 해외에 가면은 좋은 사주다라는 얘기를 항상 듣거든요. 신점 볼 때도 그렇고 해외에 가면 내 영향력을 거기까지 퍼뜨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신점 본 곳에서도 비행기 타는 게 계속 보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사실 비행기 탈 일정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궁금한 게 나중에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뭐 4, 5년 안으로 제가 일을 한다던가 해서 개인적인 사정이나 일로 이렇게 오랫동안 해외에 있는 일이 생긴다거나 하면 너무 신기할 것 같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비행기 탈 일정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게 좀 지금은 물론 여태 있었던 일들은 좀 얘기하셨던 거 들었을 때는 많이 맞았지만 앞으로 진짜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많이 맞고 그러면 되게 신기할 것 같은 거죠. 만약에 제가 4, 5년 안에 또 진짜로 해외로 뭔가 갈 일이 생긴다면은 또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맞아. 연애 얘기는 또 그것도 있었어요. 사실 제가 막 연애는 너무 궁금하다 이건 아니었어가지고 별 생각 없긴 했는데 또 어차피 돈을 낸 거 뽕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을 싹 적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 미래에 결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나중에 미래에 결혼을 어떤 사람하고 하냐 어디서 만나냐 이런 것도 물어봤거든요. 그런 것도 볼 수 있냐고? 근데 볼 수 있대요. 그러면서 저보고는 일을 하다가 만날 거라고 그 미래의 남편을 일을 하다가 뭐 거래처 사람이라든지 하여간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언젠가 그렇게 되면 너무 신기할 것 같은 거죠, 저는. 그래요. 그래서 요 정도? 그리고 막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제가 메이크업에도 관심이 많고 뭔가 저를 이렇게 꾸미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진짜 관심이 많기는 한데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그냥 평범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막 내가 너무 잘났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그분이 너는 너 스스로 막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 안 하지. 근데 너 주변에는 항상 뭐 이성들이 있고 항상 이성들이 꼬인다. 그래서 너랑 만나는 그 너 주변에 그 모임들 안에서는 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 너한테 그런 연애적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하고서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을 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도 그랬고 그랬던 일들이 한 번씩 꼭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내면서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나한테 뭔가 연애 감정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꽤 있었네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또 그것도 잘 맞아서 또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생각을 못했던 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되게 예리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좀 그런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가나 듣는 얘기가 제 사주에 흙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뭐 화개살도 많다 이러면서 약간 외롭거나 고독한 것도 있고 예체능적인 기질이 많고 막 끼도 많다. 막 춤추고 노래하는 거 좋아한다. 진짜 저도 춤추는 걸 진짜 좋아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도 댄스 동아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학교에서. 진짜 전반적으로 그냥 들을 때는 별 생각 없이 뭐 그렇죠 그렇죠 하고 다 들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도 이게 뭔가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은 다 맞는 얘기만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저를 되게 오랫동안 제 가까이서 저를 들여다본 사람처럼 얘기를 하셔서 그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신점을 많이 보셨나요? 저는 이렇게 신점 본 게 여태 딱 2번이거든요. 푸펜라인으로 한 번 더. 뭔가 이게 제가 혼잣말하는 버릇이 있어서 어떻게 떠들긴 떠드는데 카메라를 켜면은 또 약간 말을 두섭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잣말 하듯이 떠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봐주시는 분들이 과연 이 영상이 매끄럽게 보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매끄럽게 안 보여도 어쩔 수 없죠. 제가 말을 두섭게 했는데 하여간 뭐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두섭지만서도 이거 너무 잘 부러져. 뭔지 아시죠? 이거 투쿨포스쿨. 일체 색깔 예쁜데 너무 잘 부러져.
눈 밑 한번 밝혀주고. 여러분 이거 트위저 있죠? 트위저로 아까 그 마스카라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여기다 솔에다 묻혀가지고 이 속눈썹을, 여러분 이거 속눈썹을 보면은 이렇게 제대로 안 뭉쳐진 부분 있잖아요. 요 뒤에처럼 깔끔하게 되려면은 손으로 이렇게 비벼주시면은 더 깔끔해지거든요. 트위저로 그 대충 결을 좀 잡아놨잖아요. 보고 이렇게 뭉쳐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빈 사이사이를 채워주거든요. 이 속눈썹 사이에 안 채워진 부분들 있잖아요. 제 속눈썹이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뭉치고 나면은 사이가 이렇게 비는 데가 있어요. 빈 공간을 이렇게. 그리고 요거 피 로즈토크 이걸로 연한 부분으로 먼저 깔아주고, 저 요즘 이걸 많이 쓰거든요. 이게 약간 톤 다운된 로지한 색이어가지고 이뻐서 데일리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여기도 손으로 그냥 옆에 있는 진한 걸로 포인트로 여기 중앙 위주로 이렇게 이거 두 개를 다 섞어서 치듯이. 그리고 본인 얼굴에서 커버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전 여기 밑에 이쪽을 외곽이랑 같이 블러셔를 조금 넓게 해줬었으니까 거기랑 이어서 쉐딩까지 같이 해줘요. 이렇게 제가 코 쉐딩을 좀 더 코를 조각내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거 미샤 코튼 컨투어 쉐딩, 요거 솔티드 핫초코 이걸로 코 밑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조각을 해줘요. 이렇게 부분. 제가 오늘 새로운 거 써볼 거거든요. 이거 듀이풀 틴트 롬앤. 이게 쿨톤 그거였던 것 같은데 저는 웜쿨 안 가리고 그냥 제가 쓰고 싶은 거에 섞어서 색조 섞어가지고 그냥 쓰고 싶으면 쓰거든요. 이게 좀 진할 것 같아서 걱정인데 오늘 약간 토마토 느낌 나는 메이크업 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입에 발라보려고 합니다. 약간 이런 색이에요. 약간 토마토 같죠 진짜. 이름은 체리웨이인데. 이거를 안쪽에만. 색깔 너무 예쁘죠? 아무것도 안 바른 입에 바른 거거든요. 립밤 말고. 그러니까 하나만 발라도 예쁠 것 같아요, 색깔이. 근데 만약에 조금 떠 보인다. 그러면은, 왜냐면 오늘 여기는 위에는 완전 웜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주 쓰는 웜톤 색조를 조금씩만 더 섞어서 써주면 훨씬 자연스러워요. 탕후루 같은 립이 됐는데? 경계를 이렇게 풀어주면 약간 오버립이 됐거든요. 요거 제가 맨날 쓰는 거 컬러그램 이게 진주 넣어주고 살짝 띄워서 완전 잘 됐죠?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메이크업은 이제 완성이고 제가 헤어까지 다 하고 나가볼게요. 오늘 제가 카페에서 일하는 동생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놀러 갔다가 이제 대학교 동기 그 친구들 집들이도 가고 할 거여가지고 머리까지 싹 하고 와볼게요. 여러분 전 이렇게 머리까지 묶어봤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가 오늘 토마토 같은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고 오늘 신점 얘기도 같이 풀어봤는데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 재밌다고 느끼셨다면 제가 나중에 또 좋아요랑 댓글 눌러주시면 나중에 사주라 신점 썰을 또 풀어볼까 하거든요. 아무튼 제가 이제
일정이 있어서 나가야 되니까 저는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